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졸업 후에 현재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승주라고 합니다. 먼저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 학위 논문으로 선정됨에 감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중독의 차원에서 문제적 SNS 사용이라고 하는 SNS를 문제적으로 사용하는 청년들의 신경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또 다음과 같은 사회과학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는 일상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의 50억 명이 현재 사용 중이고 곧 60억 명까지 추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NS의 긍정적인 사용보다는 좀 문제적인 사용이 더욱 이슈화됨에 따라서 최근 문제적 SNS 사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적 SNS 사용이란 단순한 과사용을 넘어서 SNS에 대한 과도한 갈망과 또 동기부여에 이끌려서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학업이나 직업, 대의관계까지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디지털 행위 중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경우에는 평균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등 그들의 일상과 생활 방식에 SNS가 깊이 관여되므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부적응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적 SNS 사용은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까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악화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신체 활동, 식습관, 사회 관계, 작업 참여로 정의되며 이는 외부의 어떠한 사건, 이벤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NS 사용을 하나의 외부 사건으로서 바라보며 SNS를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팩터로서 주목하였고 또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도 문제적 사용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구성 요소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적 사용이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로 문제적 사용은 정신사회적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증가가 다수 보고되었고, 사회적 건강 역시 단순한 관계의 빈도를 넘어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신사회적 건강의 저하는 결국에 삶의 질의 하락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적 사용이 삶의 질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경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경인지적인 측면에서 문제적 사용이 집행기능 저하와 전전두엽의 신경학적 연결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집행기능은 충동을 억제하고 인지적 통제 능력을 조절해주는 고차원적 기능으로 중독과 유의한 연관이 있으며 또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강화함으로써 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집행 기능은 주로 뇌의 프리프론탈에 위치한 전전두엽에서 작동하고 있고, 특히 전전두엽의 여러 영역들 간의 신경학적 연결성이 집행기능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 대마 연구에서도 전전두엽 연결성의 증가가 연결되었고, 이에 따라 문제적 SNS 사용자에게도 유사한 신경인지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문제적 사용과의 단편적 관계 연구에 그치며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매개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할 인지적 요인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경학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제적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매개 효과와 집행 기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또 전전두엽 연결성 분석을 통해서 신경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첫 번째 연구 목적은 문제적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라이프 스타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 간접 경로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영향 경로에서 집행 기능의 조절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사용 여부에 따른 전전두엽의 기능적 연결성 차이를 비교해서 신경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부합하는 연령 범위를 대상으로 통계적 근거에 따라 총 104명을 모집하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료 수집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별과 경로 분석을 위한 설문 수집에 이어서 전전두엽의 뇌 활성도 파악을 위한 실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자 선별은 문제적 SNS 사용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성의 심각함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절단점을 기준으로 문제적 사용군과 일반적 사용군을 구분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기 위해 YRP ABCD 설문을 사용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설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역시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과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집행기능 평가는 한국판 전두엽 기능 검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검사는 1대1 대면 검사로서 피험자의 수행과 반응을 통해 평가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집행 기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경인지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블록 디자인 설계입니다. 먼저 인지과제는 전전두엽 실험에서 널리 활용되는 스투룹 과제를 활용하였고, 글자의 색과 의미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이 랜덤으로 제시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본 인지과제를 통해서 정답률과 반응 속도를 바탕으로 인지적 수행도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전두엽의 연결성을 수집하기 위한 측정 장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에프니얼스라고 하는 근적외선 기반 장비를 사용했으며 뇌의 옥시 헤모글로빈을 측정함으로써 뇌 활성도를 수집하는 뇌 영상 장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에프니얼스의 48개 채널을 통해서 전전두엽의 브로드만 영역별 뇌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각 영역별 활성도 값을 바탕으로 전전두엽 영역 간의 신경학적 연결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두 집단 간 차이 감정을 수행한 후에 주요 변수들의 정교성을 확인한 뒤 경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두 집단 간 차이 감정은 수집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중에서 전전두엽 연결성에 대한 차이 감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F니얼스로 수집한 뇌활성도 데이터에 불필요한 주파수와 잡음을 제거한 후 옥시 헤모글로빈 값으로 변환했습니다. 이후 브로드만 영역별로 뇌활성도 값을 평균화하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서 영역 간 기능적 연결성의 강도를 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임계값을 적용해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연결성만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경로 분석 과정입니다. 외생 변수로 문제적 사용, 조절 변수로 집행 기능, 내생 변수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설정했습니다. 경로 분석을 통해 아래 효과들을 검증하였고, 다집단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경로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경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에 사용된 통계 패키지입니다. 블록 디자인 설계는 사이코파이 프로그램, 에프니얼스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과 매트랩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설문 자료는 사스로 분석했으며 경로 분석은 엠플러스를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문제적 사용군은 일반적 사용군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고 여성 비율이 높으며 대학 졸업생보다 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또한 문제적 사용군은 일반적 사용군에 비해 일일 3시간 이상 SNS 사용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문제적 사용군은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지 않고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역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집행기능과 인지적 수행도 분석 결과 문제적 사용군은 일반적 사용군에 비해 집행기능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점두엽 연결성 분석 결과입니다. 문제적 사용군과 일반적 사용군의 기능적 연결성을 비교한 결과 우측 올비터 프론터 영역과 양측 프론토 폴로 영역 간 연결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적 사용군에서 더 강한 연결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로 분석을 위한 변수 검토 결과입니다. 모든 관측 변수는 정교성을 충족했으며 상관 분석에서는 문제적 사용군에서만 집행 기능이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검토한 후에 다음 경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경로 분석 결과 문제적 사용이 정신적 건강을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적 건강 모두를 매개로 한 간접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경로에서는 집행 기능의 조절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조건부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집행기능이 평균 이하인 경우 문제적 사용이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집행 기능이 높을수록 문제적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 기능이 좋을수록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는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과 삶의 질에 미치는 간접적인 부정적 영향 모두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집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경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적 사용군에서는 집행 기능이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찰입니다. 연구 목적별 가설을 검토한 결과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적 건강의 매개 효과에 대한 가설은 지지된 반면 사회적 건강의 매개 효과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기능과 전전두엽 연결성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 매개 효과에 대한 논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적 사용이 라이프 스타일의 매개로 정신건강을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보호 효과는 신경생리적으로도 입증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사회적 건강은 본 연구의 경로 모형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건강이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사회적 소외 집단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환경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능에 대한 논의입니다. 기존 연구들이 집행기능과의 단편적 관련성에 머문 반면 본 연구는 조절 효과를 직접 분석함으로써 집행기능이 문제적 사용의 부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기능은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두 개의 브롤드만 영역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orbital frontal 영역은 충동 조절과 보상 처리, 두 번째로 frontal polar 영역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집행 기능은 SNS 사용 중에서의 즉각적인 보상을 통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표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두 영역 간 연결성의 경우 스트롭 과제의 불일치 조건에서의 반응 속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습니다. 불일치 조건은 인지적인 부하가 높은 상황이므로 인지적인 억제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전전두엽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문제적 사용자들이 순간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즉각적인 보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신경학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전전두엽 연결성은 집행 기능과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높은 인지적 예비능의 영향으로 문제적 사용군의 신경학적 변화가 실제 집행기능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임상적 의의를 가집니다. 먼저 라이프 스타일이 핵심 매개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해서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됩니다. 특히 행동 활성화와 같은 기존의 효과적인 정신건강 개입과 결합해서 문제적 사용을 긍정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집행기능 수준에 따라 문제적 사용의 부작용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집행기능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디지털 디톡스 전략과 같은 외부적 자기조절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됩니다. 본 연구는 문제적 사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인지적 요인을 포함해서 문제적 사용의 기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임성적 개입에 활용 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적 설계로 인과관계 해석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종단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추가 연구가 요구되며 사회적 건강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후속 과제도 제안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문제적 SNS 사용이 라이프 스타일과 정신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행기능과 전전두엽 연결성의 역할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연구 결과 문제적 사용은 단순히 과도한 사용을 넘어서 정신적, 신경학적 수준에서의 복합적인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집행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